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대상주를 기존 8개 주에서 16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 16개 주가 다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이 플라시보 약보다 최소 50%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문누신 재무장관이 7월 말 전까지 식당이나 기업들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가 비행기 내 좌석 비우기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비행기가 밀폐된 공간인 만큼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2,460명 늘어난 276만 313명, 사망자는 404명이 늘어 13만 5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55명이 늘어 41만 8,391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난 3만 2,139명, 뉴저지 확진자는 22명이 늘어나 17만 6,975명, 사망자는 26명이 들어 15,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대상주를 기존 8개 주에서 16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8개 주에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루이지애나주 등 8개 주가 더 추가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진원지였던 뉴욕주는 일단 확산세 제동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외부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네바다주 등 8개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14일간의 격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신규 확산지 8개 주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 격리와 함께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저지, 커네티컷주도 뉴욕주와 똑같은 조치를 내렸고 매사추세츠주는 뉴욕과 뉴저지주 등 동북부 7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전역에서 오는 방문객에 1일부터 14일간 자체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는 주들도 더 늘었습니다.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른 플로리다주에서는 어제도 6,09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고 텍사스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6,975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6,367명,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어제 하루 1,01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에서 총 16개 주가 다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CNN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미 전역에서 16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술집 등 일부 점포를 문 닫게 하는 부분적 봉쇄 대처로는 코로나19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애리조나주는 29일부터 술집과 체육관, 영화관과 워터파크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7월 1일부터 모든 술집과 포도주, 맥주 양조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는 이미 해변을 폐쇄하고 LA 카운티에서는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앤슈캇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은 29일 미국은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한국의 상황에 있지 않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신규 환자가 신속하게 파악되고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추적돼 격리 조치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슈캇 부국장은 지금 그런 것을 하기에는 나라 전체에 너무 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일 환자가 10만 명이 나온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하루에 4만여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하루 10만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때는 지난 26일로 4만 5,300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정점이었다고 여겨져 온 4월의 일일 최대 신규 환자보다 1만 명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우치 소장은 가장 많았던 때의 2배가 넘는 1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미국의 전체 코로나19 사망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총 사망자 숫자를 제시하는 데는 주저하겠다면서도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분명히 우리는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백신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지침을 발표하고 플라시보 약보다 최소 50%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FDA가 코로나19 백신 승인 지침을 마련하고 플라시보 약보다 최소 50%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 약을 복용하지만 약을 복용한다는 심리 효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FDA는 또 백신 회사가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류에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항체가 형성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항체 형성만으로는 승인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또 백신이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황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려면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정부 부처와 민간업계가 협력하는 초고속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백신 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이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곳은 미국 모더나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식당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약 1,280억 달러가 남아있는데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이 미지급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7월 말까지는 의회와 협력해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30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말까지 식당 등 기업들을 상대로 한 또 한 차례 경제 지원에 대해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남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돕기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약 1,280억 달러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6,590억 달러를 사용했던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무누신 장관은 행정부가 7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원 및 상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와 담보부 증권 매입에 2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신용시장 기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입을 촉진하는 11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선 유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말 엘라베마주에서 선거 유세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우려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말 엘라베마주에서 선거 유세를 계획했지만 엘라베마 당국자들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정치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캠프 측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유세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때까지는 어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장소를 찾는 작업은 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베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상원 의원 경선에 출마한 지역입니다. 세션스 전 장관은 법무장관 재직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엘라베마 유세 취소가 세션스 전 장관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내 좌석 비우기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중간 좌석 등을 비워두고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유지했는데 이제 좌석을 다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행기는 밀폐된 공간인 만큼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는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 내 좌석을 다 채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사 대다수가 비행기 좌석을 전체 60에서 67%까지만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항공은 7월 1일부터 중간 좌석을 비워두는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비행기같이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아메리칸 항공에 대해 극심한 실망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옳지 않은 통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메리칸 항공사의 대변인은 항공사 측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더 철저한 위생 소독 절차, 운항 전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검사 등 여러 단계의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비행기 좌석이 10,000원일 경우 이를 싫어하는 승객에게는 탑승권을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가 6월 한 달간 지급한 실업수당액이 1,08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05년 이후 한 달 기준 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지급이 밀려있는 실업수당 액수 총합도 1,05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30일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재무부가 6월 들어 29일까지 지급한 실업수당 액수는 1,085억 달러에 달하면서 4월 484억 달러, 5월 936억 달러 지급액을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05년 이후 한 달 기준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한 상황에서 아직 밀린 지급액의 규모도 적지 않고 지난 2월에 접수한 실업수당 건수를 이제야 처리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주당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건당 평균 지급액을 토대로 계산한 6월 지급액 예측치는 1,4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재무부가 아직 약 300억 달러 정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월부터 지급이 밀린 실업수당 액수 총합이 약 1,0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취업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실업자 재급증으로 재무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 71%가 현재 미국 상황에 분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6%는 미국의 상황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응답은 46%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30일 미국 성인 4,70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71%가 오늘날 미국 상황에 분노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항목은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분노와 두려움, 희망과 자부심을 차례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고 이 항목에서 무섭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66%에 달했습니다. 반면 희망이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46%에 불과했고 자랑스럽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1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3%는 미국의 현 상황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국 미래 세대의 앞날에 관해서는 응답자 48%가 오늘날의 삶보다 나쁠 것이라고 대답했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26%는 지금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에 불과해 지난 4월 조사 당시 44%보다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술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79명 추가되면서 1일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총 333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어제 오렌지 카운티를 코로나 감시 목록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가 해당 목록에서 2주 연속 머물 경우 술집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카운티 보건국장이 이미 자체적 술집 폐쇄 조치를 고려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카운티의 모든 해변가와 피어, 자전거 도로 등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11만 4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주 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동안 8,000명을 넘기며 팬데믹 이후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보고된 확진자 케이스는 11만 4,196건으로 6만 1,666건을 기록한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술집만 닫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며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많은 인파가 몰리고 가족 모임 등으로 독립기념일이 팬데믹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내일 강력한 봉쇄령을 예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세입자 보호 행정명령이 세입자의 부담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떠넘긴다는 이유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부동산 소유법인 및 랜드로드 3명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맨하튼 연방지방법원 콜린 맥마운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세입자들의 렌트 지불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랜드로드의 렌트 미납 배상 청구 능력을 지연시킨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이 유효하더라도 렌트 미납 시 세입자들의 연체료는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FK 공항에 미국 내 공항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장이 오픈했습니다. 터미널 4에 위치한 진단검사장은 터미널과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500명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항체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2,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터미널 4를 이용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 1,200여 개를 운영하는 NPC 인터내셔널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피자헛 매장이 2018년 말 기준 약 18,00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NPC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은 전체의 6%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내 웬디스 가맹점 380여 개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으로 8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인이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29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가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후 선고기일 4일 전 한국으로 도주했던 32살 이모 씨를 2차 범죄인 인도신문 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도를 승인하면 한 달 안에 미국에 송환되고 최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